여러분, 국채금리가 폭등한다. 그래서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바로 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236이에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236인데 무슨 아수라장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수치는요, 2018년 5월 21일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2018년이에요. 2018년 5월 21일 이후로 최고치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8년 그 해는요,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해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갖고왔던 그 경제 정책들이 실제로 꽃을 핀 게 2018년에 피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을 시기에 이게 국채금리가 2.251%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장난 아니죠. 게다가 아수라장이라는 것은요, 등락률 보세요. 등락률을 보면 이게 오늘은 폭등, 내일은 폭락,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아수라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3년 만기 국고채만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 만기 국고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기 국고채도 2.6370인데요. 이것도 지금 2018년 6월 18일 2.650 이후로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지금 3년 만에 전부 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폭등,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폭등. 그러니까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까요? 바로 채권의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의 물량이 왜 굉장히 늘어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1월 추경을 정부는 14조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14조를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거 정액하자 이거예요. 정액하자.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요.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반문하면서요. 이거 추가 경정 예산 정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에서 말입니다. 무려 이 14조보다가 24조 9,500억 원이 많은 48조 9,500억 원이 지금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완전히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말아먹으려고. 돈 뿌린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을 뿌리면 뿌리는 만큼 돈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합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하면 폭락하는 만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여기다가 외환 보유액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외환 보유액 관리도. 이게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추경 50조 60조 뿌린다고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폭등은 이미 예정돼 있는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당장 말입니다. 14조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11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했거든. 11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48조 9,500억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배입니까? 서너 배가 넘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그야말로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물량폭탄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국채 값은 떨어뜨리고 국채의 금리는 더 올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물량이 너무 많고 수요자는 적어. 그러면 내가 값 내려줄게. 금리 올려줄게.
값을 내려주고 금리를 올려주면 이중효과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만 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면요, 돈 잘못 풀어도 이게 시장에 물가 불안도 가지고 오고요, 물가 폭등도 가지고 와서 돈의 가치는 가치대로 떨어지고요, 외국 돈에 비해서 국내 돈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물가 폭등이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물가 폭등이 오면 그만큼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게 재난지원금의 역습이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재난지원금 역습 분명히 온다고 봐요. 그러면 돈 풀리지 말라는 이야기냐,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데 어떡하는 이야기냐,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합리적인 수준에서요, 자영업자들은요 찔끔찔끔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은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보상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저리로 대출해 주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거지에게 동양밥 주는 것처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거지 취급하잖아요, 지금. 국민을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원, 합리적인 지원, 체계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뿌린다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이럴까요?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아작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작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안 한다는데요, 실제 아작이 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돈을 풉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가 경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공짜 돈 받으면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공짜 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이 진정한 내 돈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또 그들이 미사력으로 이렇게 감싸서 정책이 마치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껍데기를 확 까버립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우리가 경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사력으로 경제 정책을 지금 감싸고 있어서 경제가 좋은 듯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저도 좋은 뉴스 찾고 싶어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감추기 때문에 그 감추는 것을 제가 찾아내서 베일을 벗긴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돈만 뿌려서 나라 경제에 망치는 일, 여야가 지금 합심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솔직히.